지난해 여름 파리 생제르맹 PSG에 합류한 이강인이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프랑스 언론 풋멀차토의 기자 산티아오나가 10일 한국 시간에 보도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축구 클럽은 이강인을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로 만들고자 하며 PSG 큰 제안을 준비 중입니다. 그들은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여 이강인을 유혹하려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클럽은 이강인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최고 연봉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입니다. 호날두는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2021년 여름 유벤투스를 떠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복귀했습니다. 그는 스포르팅 리스본에서 프로 데뷔를 했으며 이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프리미어리그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후 그는 레알 마드리드의 전설이 되었고 유벤투스에서도 계속해서 득점을 이어갔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돌아온 그는 첫 시즌에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2022-23 시즌을 앞두고 에릭 텐 하그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지휘하면서 호날두는 중용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그는 경기 도중 중도, 퇴장하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결국 그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계약을 해지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알나스르와 연간 2억 유로 약 28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연봉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올 여름 내내 이강인은 여러 이적설에 시달려 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이강인은 프리미어리그의 한 클럽으로부터 관심을 받았으며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그를 영입하기 위해 제안을 보냈습니다. 또한 PSG는 이번 여름 나폴리에서 빅토르 오시멘을 영입하려는 계획이 있으며 이강인, 노르디 무키엘레, 카를로스 솔레르를 포함한 스왑 딜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매그파이 미디어는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PSG에 공식적인 제안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로 임명된 이사 폴 미첼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전했습니다. 왼발을 주로 사용하는 이강인은 좌우 윙뿐만 아니라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에디 하우 감독과 미첼 이사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여겨졌습니다. 뉴캐슬은 이강인 영입을 위해 4천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은 뉴캐슬은 약 4천만 파운드의 이적료가 이강인을 영입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강인도 출전 기회를 더 얻기 위해 PSG를 떠나기를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3-2024 EPL 시즌에서 뉴캐슬은 18승 6무 14패 총 60점으로 리그 7위를 기록하며 유럽 챔피언스리그 UCL 출정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음 시즌 성적을 개선하기 위해 뉴캐슬은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했으며 이강인 영입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관심은 이강인이 레알 마요르카 스페인에서 활약할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은 뉴캐슬 대신 PSG로 이적을 선택했고 뉴캐슬은 이강인을 대신해 하비 반스를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강인이 이탈리아의 나폴리로부터도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풋멀카토에 따르면 PSG는 빅토르 오시멘과 계약을 원하고 있으며 카를로스 솔레르, 노르디 무키엘레, 이강인을 교환 카드로 제안하는 거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폴리는 이강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로서는 PSG가 이강인을 떠나보낼 계획이 없습니다. 풋멀사토는 PSG는 이강인을 지키고 싶어하며 7천만 유로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도 현재 파리를 떠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PSG는 이강인을 팔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 이적설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PSG에 합류해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일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의 베르터제 슈타디온에서 열린 슈투름그라츠와의 친선 경기에서 이강인은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해 팀의 골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이강인은 여유로운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그는 특유의 프레싱과 패스 능력으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상대 수비수 두세 명이 따라붙어도 이강인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가벼운 터치나 정확한 짧은 패스로 상대의 압박을 벗어났습니다.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전반 12분에 나왔습니다. 이강인은 PSG가 1-0으로 앞선 상황에서 두 번째 골을 시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앙에서 공을 받은 이강인은 랑달콜로 무아니에게 정확한 패스를 전달했고 무아니는 상대 수비진을 쉽게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후 무아니는 솔레르에게 패스를 연결해 득점을 완성했습니다. 특히 이강인은 경기 중반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 그는 보통 10번 포지션이나 후방 공격수로 출전했으나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은 다소 낯선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여전히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전에는 그의 수비 능력에 대한 의문이 있었으나 이제는 이 약점도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은 411번의 패스를 시도해 404번 성공했습니다. 그는 드리블도 2번 성공했고 긴 패스 성공률도 83%에 달했습니다. 경기 후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르는 이강인에게 팀 내 최고 점수인 7.6점을 부여했습니다. 푸트몹도 이강인에게 팀 내 최고 점수인 7.5점을 부여했습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에서 인상적인 시즌을 보낸 후 PSG에 합류했으며 그곳에서 빠르게 적응하여 이번 시즌 5골 5도움을 기록하며 뛰어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완벽한 주전 선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루이스 엔리케 감독 아래에서 출전 경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PSG는 최근 포르투갈의 젊은 스타 조아오 네베스를 영입했습니다. 네베스는 미드필더 전역을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재능 있는 선수로 PSG는 그를 데려오기 위해 7천만 유로 약 104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적설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강인은 여전히 PSG의 다음 시즌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여름에 이적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강인에 대한 이적설이 사실이라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강인에게 연간 최대 2억 유로의 연봉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자 아우나는 현재 모든 관심은 PSG의 결정에 집중되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현재 2028년 6월까지 계약이 남아 있으며 PSG는 모든 이적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강인도 현재 프랑스 생활에 만족하고 있으며 떠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축구연맹은 이강인을 포함한 한국 선수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은 지난해 여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연맹으로부터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지난해 6월 ESPN은 알 아이티하드가 손흥민에게 연간 최대 3천만 유로의 연봉을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다른 리그로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며 EPL이 더 좋다. 아직 EPL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 국가대표팀 주장은 중국으로 가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나에게는 돈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축구에 대한 자부심과 내가 좋아하는 리그에서 뛰는 것이다.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괴물 수비수 김민재도 사우디아라비아 축구연맹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7월 독일 언론은 김민재가 호날두가 속한 사우디아라비아 축구클럽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이적설과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여러 명문 구단들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강인은 여전히 PSG의 다음 시즌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이강인과 PSG에게 달려있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팬들은 이 재능 있는 젊은 선수의 경력에서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리에 남든 새로운 도전을 찾든 이강인은 분명히 계속해서 빛나며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